네, 할까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ROMB EDI 시스템에서 리퀴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믹스베드와 EDI 쪽의 공급 수질과 ROMB와 RO 리퀴셀 MB 테스트 부분과 EDI 시스템에서 CO2 영향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알카리도는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나 카보네이트, OH 이온들이 주로 물의 알카리도를 형성하는데 이 외의 화학종은 기여도가 무시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통 자연수의 알카리도는 약 50ppm의 CaCO3 7곱하기 10의 -3승모를 보통 나타냅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주로 바이카보네이트 염이 이제 바이카보네이트가 알카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H 7에서 바이카보네이트가 카보네이트나 OH 염보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카리도가 바이카보네이트에서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카보네이트를 7곱하기 10의 -3승몰로다가 평형식에 의해서 CO2와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CO2가 9.9mg/L, 바이카보네이트가 61mg/L가 보통 계산이 됩니다. RO 시스템에서는 스케일 컨트롤을 위해서 보통 산을 가지고 pH를 조정을 합니다. pH를 6.5로 조정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바이카보네이트와 CO2의 양을 이 아래에 있는 평형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43.68mg/L, CO2가 22.39ppm 정도가 되겠습니다. pH 7에서 6.5로 조정하는 경우의 수질 변화를 요약해 보게 되면은 바이카보네이트가 61ppm에서 43.68ppm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CO2는 이제 상대적으로 9.9에서 22.39ppm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 그 커브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파란 부분들이 이제 CO2고 빨간 부분들이 이제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에서 바이카보네이트가 58.5%고 CO2가 41% 정도 됩니다. 같은 이 그래프에서 40과 60%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수식적으로 비슷하가 그래프상으로 맞습니다. RO 이제 스케일 컨트롤을 위해서 공수대 pH를 7에서 6.5로 조정하는 경우에 RO 처리수 수질의 변화를 잠깐 보면은 RO 시스템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제거율은 약 98% 이상이 됩니다. CO2는 RO 시스템에서 보통 제거를 못하지요. 따라서 그 RO 처리수에서 바이카보네이트는 98% 제거가 되니까 43.68에서 0.87ppm이고 CO2는 22.39ppm이 됩니다. 3M 탈기망 모듈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소수성 중공사막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이제 PP 재질이며 평균 포화 사이즈는 0.03 마이크론입니다. 모듈은 그림과 같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M 리퀴셀에 제거되는 CO2 농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pH 7에서 CO2는 9.9ppm으로 3M 리퀴셀을 통과하게 되면 약 3.5ppm 정도로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pH 6.5에 CO2가 22.395는 5ppm 이하로 제거되는 것으로 추정 검토를 하였고요. CO2는 3M 리퀴셀에서 최대 0.5ppm 이하까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3M 탈기막의 리퀴셀의 오퍼레이션 모드를 잠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스 스윕 모드, 그 다음에 바큐um 모드, 콤보 모드. 그래서 가스 스윕 모드는 가스만 이제 스윕만 하는 거고, 바큐um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공을 걸어서 하는 것뿐이고, 콤보 모드는 스윕과 바큐um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블로어 모드라고 하는 것은 콤보 모드하고 비슷하게 해서 바큐um 펌프하고 대신 이제 블로어를 써가지고 하는 CO2 제거 쪽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압축 가스를 이용해서 스윕 모드의 PNID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도 이 PNID도 요거는 이제 에어 브로와 이제 콤보 모드에서 적용하는 PNID가 되겠습니다. 컴프레스드 에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압축 공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 브로를 이용해서 CO2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앞에 이제 계산식에 따라서 pH 7일 때 유학을 해보게 되면은 리퀴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탈기막이 없는 경우에는 그 로드가 11.96ppm이 되고요. 리퀴셀이 있는 경우에는 로드가 CO2를 리퀴셀에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4.69ppm의 CaCO3가 됩니다. RO 공급수의 pH를 조절하지 않고 칠로 하는 경우에는 3M 리퀴셀을 사용하면은 60% 이온 로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셀 적용을 하게 되면 수지 교체 주기가 약 한 2.5배로 길어진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H가 7.0에서 6.5로 조정하는 경우를 요약해 보게 되면은 리퀴셀이 없는 경우에는 로드가 26.15ppm, 그 다음에 리퀴셀이 있는 경우에는 6.39ppm 정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pH를 6.5로 산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CO2가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CO2로 바뀌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RO 스케일 컨트롤을 위해서 공급수의 pH를 7.0에서 6.5로 조정하는 경우에 리퀴셀을 사용하게 되면 75.5%의 이온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퀴셀을 적용하여 수지 교체 주기가 약 4배 정도로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뭐 다른 이온들도 있는데 R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비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테스트 목적은 RO하고 믹스드베드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그 믹스드베드 수지 교체 주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을 가지고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RO 전단의 pH를 산성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바이카르보네이트가 CO2로 다 되고 RO에서 CO2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RO 전단에서 pH를 조절하지 않고 하는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ROMB 시스템에서는 pH를 조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테스트 시스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RO 모듈은 BW4040 4인치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그 MDG 모듈은 2.5인치 8인치 모듈이고 엑소 50막을 사용했으며 망면적은 1.4m 자승이고 운전 모듈은 단지 에어 수입만 하는 그런 모드로 여기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 시스템 판넬 화면입니다. 여기가 RO가 있고 탈기막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뒤에 탈기막과 믹스베드가 있는 경우, 그냥 단독 탈기막이 없고 믹스베드가 있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이제 모듈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한 3M 리퀴셀의 그 2.5인치 8인치 모듈입니다. 직경이 한 77m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277mm 정도 되는 이러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하는 실증 프린트를 가지고 그 믹스베드 쪽에 들어가는 이제 유입 수지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RO 처리수가 6.9 마이크로 지멘스 정도, CO2는 RO 처리수는 10ppm, MDG는 한 3.5 ppm 정도가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CO2는 이제 하크 테스트 측정 키트로다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 수지는 삼양사의 SM210 수지를 저희가 혼합 수지를 사용했으며 혼합 수지 부피는 양면이 한 45%, 음면이 55% 되고 수지 충진량은 두 개 보셨듯이 498g을 일단 했고요. 카트리지에 충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약 5시간 운전을 한 후에 화면입니다. 그래서 유입수 전도도는 RO 플러스 MB 쪽에는 6.83 동일하죠. RO 플러스 MDG, MB도 6.83이고 유량은 1.8리터 분당 1.8리터. 근데 처리수의 저항을 보게 되면 RO MB는 6.99, RO 플러스 탈기막이 있는 경우에는 7.74, 거의 비슷한 수질입니다. RO MB 쪽에 6.99가 전도도로 보게 되면 0.38 마이크로 지멘스고요. 7.74는 0.13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약 7시간 운전 뒤에 화면 판넬의 그 모습입니다. ROMB 쪽 같은 경우에는 처리수의 저항이 2.63 메가옴이 되고요. ROMDG 또 MB 같은 경우는 7.64 차이가 상당히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3은 전도도로 0.38 마이크로 지멘스고요. 7.64는 0.13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10시간 후에 측정한 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입수 전도도가 RO 플러스 MB나 RO가 똑같고요. 위량은 1.8로 정의하고 처리수 저항은 RO 플러스 MB가 0.88 메가옴,
그다음에 탈기막에 있는 적용하고는 7점 차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납니다. 0.88은 마이크로지멘스로는 1.136 마이크로지멘스고 7.41은 0.135 마이크로지멘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운전 시간에 따라 처리수 수질 저항값으로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프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들이 이 믹스베드고 이 파란 부분들은 이 탈기막과 MDG와 믹스베드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5시간 오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5시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앞쪽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빨간 부분들이 전기 저항이 좀 이제 더 수질이 더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온 부분들은 유량이 이제 조정하면서 유량이 좀 적다 보니까 믹스베드 쪽이 유량이 좀 적어서 이러한 것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리게 되면 전장에서 수식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그 RO UC pH 조절 없이 pH 7.0 기준에 했을 경우에 3M 리퀴스를 적용하게 되면 약 한 2.5배 그 믹스베드의 사용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고 저희가 수식적으로 계산했었죠. 근데 앞에 실증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처리 수질 5메가옴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배 이상의 믹스베드 운전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온 결과를 기준으로 모듈 비용과 사용 수지만을 고려해서 계산하여 보게 되면은 투자 회수 기간은 약 한 231일 정도가 걸리고요. RO 플러스 MB 시스템에서 연간 수지 교체량은 1137리터이며 RO 플러스 MB 시스템, 그러니까 탈기막을 둔 경우에 수지 교체는 347리터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RO 처리수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3M 리퀴스를 사용하는 것이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EGI 시스템에 대해서 CO2의 영향을 간단하게 실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원통형 부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TSK에서 생산하는 MDI 모듈이고요. 요 옆에 있는 부분들은 에바큐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 아이언퓨에서 생산하는 그 모듈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OMXL, 다우에서 이제 보통 하는 OMXL 원통형이고, 셉트론이고, CDLX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원통형 쪽 부분에 큰 대용량에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DI 타입에 대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레이트 앤드 프레임 타입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하우징도 원통형과 사각형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전극 스페이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지를 충전하는 경우들이 있고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축수 같은 경우에도 수지를 충전하는 경우가 있고 수지를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일렉트로퓨어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 일렉트로퓨어는 농축수 스페이서가 이거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지가 충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이게 되고요. 딜루스 스페이서의 시크니스는 이제 보통 8에서 10mm 정도의 시크셀 타입이고요. 흐름 방향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MDI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이제 턴 타입이고, CDI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이런 타입이고, E셀 같은 경우에는 딜루스 스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고, 농축수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일렉트로퓨어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두 개 다 위쪽으로 가는 이러한 이제 그런 흐름의 구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EDI 쪽의 휘스 수질은 보통 CO2 쪽 부분들에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대부분 5ppm 이하로다가 수질을 맞추도록 제한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한 3ppm 이하로다가 운전하기를 이제 원하고 요구를 합니다. EDI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DI는 이쪽이가 이제 중간 쪽 부분이 이제 딜루 스페이서고 옆에 부분들이 이제 컨센트레이션 스페이서인데 위쪽 부분들 중에 상부 쪽에 물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부 쪽 부분들은 이넌스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롱 이온들, 소듐이나 클로라이드 이온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온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포되는 겁니다. 플러스 이온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플러스 이온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Na 이온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Cl 이온들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쪽 부분들이 탈림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쪽 부분의 농축 위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롱 이온들이 이제 주로 되고 중간 부분들의 쪽에서는 전하가 좀 이제 약한 유크 이온들이 제공되는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 실리카라든가 CO2 같은 경우들은 물이 내려오면서 이온들이 이제 트랜스포되고 나가지고 그 전기적인 이제 저항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제 스프리팅이 일어나가지고 H 플러스와 OH 이온으로다가
이제 그 스프리팅이 일어나서 OH 이온들이 CO2하고 방에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고 실리카도 그다음에 뭐 보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미크 이온들이 이온들의 이제 차지를 형성시켜 가지고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들에서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들의 워스프링이 일어난 이것에서 이온 귀환 수지가 재생돼 있는 건전한 상태로 해서 초순수를 이제 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EDI 원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빨간 부분들이 이제 강전화 이온들이 이송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중간 부분들이 이제 약전화가 이송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아래쪽 부분들이 폴리싱 존이라고 해가지고는 H와 OH에서 재생돼 있는 수지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싱 존이 길어야만 이제 처리 수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크가 덜 일어나게 되죠. 이 폴리싱 존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온 성분들이 들어오는 이온 성분들이 적어야 되고 그런 약이온들이라든가 CO2라든가 실리카톤들이 적은 것이 처리 수질을 좋게 할 수 있고 이 폴리싱 존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 EDI 쪽에서 CO2의 영향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력부 쪽 부분들이 들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CO2가 물이 이제 포함된 CO2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간쯤 부분에서 그 워스프링에서 생성된 OH 이온들이 하고 만나가지고 바이카보네이트로 됩니다. 그래 바이카보네이트가 왔더니 이온들이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이제 끌려 나가죠. 그래서 농축수 쪽으로 나가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워스프링 H 플러스 이온들이 농축수로 넘어온 부분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CO2로다가 이 확산이 일어나니까 CO2는 이 CO2에서 영향을 받아서 수질이 이제 그 나빠지게 된 거죠. 유입수의 CO2량이 반응은 미량의 CO2 확산에 의해서 처리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DI에 유입되는 CO2량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탈기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의 CO2에 대한 이제 전도의 영향을 ASTM D4519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커브를 그려야 된다. CO2가 10ppm 정도 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뭐 콘도일 한 4마이크로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향이 상당히 점다. 미량만 있어도 우리가 그 EDI에서 뭐 18메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힘든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그 테스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 소견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ROMB 시스템에서 3M 니키셀을 적용하여 CO2를 제거하게 되면 처리수 순수 수질도 좋아지고 혼상 이온 교환수의 교체 기간도 길어서 운전 및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ROEDI 시스템에서 3M 니키셀을 적용하여 CO2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순도의 순수를 얻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EDI 시스템이나 MB 시스템에서 리퀴스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ROMB의 EDI 시스템에서 리퀴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이럿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하고 계산한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4일 제주도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2021년 국내 학술대회에서 한국 3M 특별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이게 다음번엔 제가 그 원고 전번에 한번 드린